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와인 전문가 이석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황의 와인이라는 와인 별명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와인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와인, 샤토네프 디 파프. 이 와인은 단순히 교황의 이름만을 빌린 것은 아닌데요. 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역사적 아이러니도 숨겨져 있답니다. 지금부터 샤토네프 디 파프 와인의 탄생 배경과 특별한 상징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랑스의 대표 고급 와인 생산지 중 하나인 샤토네프 디 파프는요, 부르고뉴 지방의 바로 남쪽에 위치한 론 지방에 있는 생산지인데요. 론은 크게 북부 지역인 북부론과 남부 지역인 남부론으로 나뉘며 샤토네프 디 파프는 남부론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 마을입니다. 샤토네프 디 파프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샤토는 성, 네프, 새로운, 파프, 교황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교황님의 새로운 성이라는 뜻이죠. 샤토네프 디 파프는 이 이름 때문에 교황님의 와인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사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 별명이 사뭇 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황님의 와인이라고 하기에 이 와인은 중세시대 교황권이 세속 군주인 황제에 비해 가장 약화되었던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는 14세기 초 아비뇽 유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이후 교황청은 전통적으로 로마에 위치해 있었죠. 8세기 후반 샤르마뉴 황제의 아버지인 피핀 3세가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수복해 교황에게 헌납하면서 로마와 그 주변 지역은 교황령으로 자리 잡았죠. 이 교황령은 19세기까지 유지되다가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이탈리아 왕국에 합병되었습니다. 이후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해 바티칸 시국이라는 작은 독립국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시기 단 70년 동안 교황청이 로마를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1309년부터 1377년까지 프랑스 아비뇽으로 교황청이 옮겨졌던 아비뇽 유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교황청은 로마가 아닌 아비뇽에 위치했죠. 당시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진 이유는 교황권보다 세속 군주인 프랑스 왕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프랑스 왕 필립 4세는 당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갈등을 빚었고 결국 교황을 구타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보니파키우스 8세가 선종하자 필립 4세는 자신에게 유리한 인물을 교황으로 세우고자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겼는데요. 당시 아비뇽은 프랑스 직할령은 아니었지만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결과 70년간 교황청을 이끌었던 7명의 교황은 모두 프랑스인이었고 이들은 프랑스 왕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죠. 아비뇽 유수 동안 교황들이 아비뇽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와인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비뇽 교황청의 첫 교황이었던 클레망 5세는 프랑스 보르도 출신이었으며 보르도의 넓은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여전히 보르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클레망 5세의 이름을 딴 와이너리 와인도 있는데요. 바로 샤토 퍼프 클레망입니다. 그 와이너리의 포도밭은 클레망 5세의 유산 중 하나죠. 클레망 5세 이후 교황직을 이어받은 요한 22세는 미식가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아비뇽에 머무르고 있었고 요한 22세는 근처 마을에 자신의 여름 별장을 세웠는데요. 미식가답게 여름 별장 근처에 포도밭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 22세는 프랑스 남부 보르도 근처 와인 생산지인 까우르 출신으로 고향에서 포도 재배자들을 불러와 아비뇽 주변에서 포도를 재배하도록 했습니다. 요한 22세는 와인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미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고향 와인을 떠올리며 새로운 와인을 생산하고자 했다고 해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와인 생산지가 바로 오늘날 샤토네프 디 파프입니다. 앞서 샤토네프 디 파프가 교황님의 새로운 성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교황님의 새로운 성이란 바로 아비뇽 유수 2대 교황이었던 요한 22세가 아비뇽 근처 마을, 지금의 샤토네프 디 파프 마을에 여름 별장을 지은 것을 의미하는 거였답니다. 요한 22세가 교황이 된 과정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당시 아비뇽 초대 교황인 클레망 5세가 선종하고 나니 얼마나 논란의 불씨가 다시 일었겠어요.
교황청을 로마로 되돌리려는 움직임과 프랑스 왕의 영향 아래서 교황청을 유지하려는 세력 간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 결과 당장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당시 고령의 요한 22세를 임시적인 교황으로 세우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요한 22세는 당시 72세의 나이로 교황이 선출되었는데요. 일종의 과도기적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잠시 교황직을 맡을 것이라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무려 18년 동안 재위하면서 90세까지 장수했던 인물로 알려집니다. 요한 22세는 사치스러운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고급 미식을 즐겼으며 좋은 와인만을 고집하여 마셨던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이러한 그의 미식가적 취향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렇듯 샤토네프 디 파프는 교황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지만 역사적으로 교황권이 가장 약화된 시기에 탄생한 와인이기도 합니다. 교황청이 로마가 아닌 아비뇽으로 옮겨져 있던 단 70년의 기간 동안 만들어진 와인이 교황의 와인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샤토네프 디 파프 와인은 단순히 교황의 이름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여러 요소들을 와인에 녹여냈어요. 예를 들어 샤토네프 디 파프 와인병들에는 양각으로 엠블럼이 각인되어 있는데요. 바로 두 개의 교차된 열쇠로 베드로의 열쇠를 상징하며 이는 교황의 권위와 힘을 나타내죠. 그래서 샤토네프 디 파프 와인은 라벨이 없어도 병 자체만으로도 그 와인의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와인이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은 소설 에이모 토우스의 모스크바의 신사라는 책에서 나온 장면 때문인데요. 이 소설은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 중 하나예요. 와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작가인 에이모 토우스가 아마도 와인에 관해 굉장한 깊은 애정과 지식을 가졌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소설 속에 다양한 와인들이 나오고요. 그 상황과 인물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등장해요. 그래서 감탄에 감탄을 거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인 백작이 와인에 대해 매우 박식한 인물로 나오죠. 아무튼 약간의 스포일 수도 있지만 소설 속에서 라벨이 모두 없어진 와인병들 사이에서 주인공 백작이 샤토네프 디 파프 와인을 찾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샤토네프 디 파프 와인병에 새겨져 있는 양각의 베드로의 열쇠 엠블럼 덕분이었죠. 또한 샤토네프 디 파프 와인의 라벨에는 대부분 오래된 고딕체 스타일로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이 역시 교황의 권위를 강조하는 디자인적 요소입니다. 이처럼 샤토네프 디 파프 와인 그 자체로도 고유한 상징성과 역사적 배경을 자랑하는 와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교황청 역사상 이례적으로 단 몇십 년 동안만 프랑스 아비뇽에 있었던 시기, 게다가 가장 교황권이 약했을 시기에 만들어진 와인이 교황의 와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이 참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는 더 큰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비뇽 뉴스 당시 교황들이 가장 사랑했던 와인은 정작 샤토네프 디 파프 와인이 아니라요. 부르고뉴 와인이었다는 사실인데요. 그 시기 샤토네프 디 파프는 막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한 단계였기 때문에 와인 생산지로서 아직 미숙한 상태였죠. 포도원의 규모와 와인의 품질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던 탓에 맛과 향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였던 거예요. 반면에 아비뇽에서 멀지 않은 북부의 부르고뉴 지역에서는 이미 10세기에서 11세기 초부터 시토해를 중심으로 한 수도원에서 수백 년간 공을 들여 매우 높은 품질의 와인을 이미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비뇽의 교황들과 추기경들이 가장 사랑했던 와인은 사실 부르고뉴 와인이었다라는 건데요. 교황청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야 할 때 추기경들이 부르고뉴 와인 없이는 로마로 갈 수 없다. 부르고뉴 와인과 함께 가지 않으면 못 가겠다라고 할 정도였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참 재미있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샤토네프 디 파프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레드 와인은 그르나슈라고 하는 품종을 중심으로 독보적인 스타일의 탁월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르나슈는 일반적으로 고급 와인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품종이었어요. 높은 당도와 낮은 산미로 인해 고급 와인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종종 그 짝꿍인 시라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내어줬죠. 하지만 샤토네프 디 파프는 그르나슈를 주 품종으로 사용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급스러운 와인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블렌딩 품종으로는 그르나슈 외에도 시라 그리고 무흐베드르 등이 있고요. 와이너리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블렌딩 레시피를 사용해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르나슈의 부드럽고 과일향이 풍부한 특성은 시라의 구조감, 무베드르의 스파이시한 특성과 결합해서 강렬하면서도 균형 잡힌 와인으로 완성되죠. 말하자면 샤토네프 디 파프는 다양한 포도 품종을 한 병에 조화롭게 담아내는 블렌딩의 예술을 극대화한 와인 생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샤토네프 디 파프는 단순한 와인만이 아닌데요. 중세 유럽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그 속에서 탄생한 역사적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백년 전쟁과 보르도 와인의 관계를 좀 탐구해 볼 거예요. 백년 전쟁과 보르도 와인은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어떠한 중세의 역사 속에서 현재 국제적 와인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